네, 트럼프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고요. 예, 무죄 맞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밀 갖고 이렇게 장난질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진영에서 잭 스미스도 민주당 사람이고 메릭 가랜드도 민주당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대선 조작 시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2024년 대통령 선거 도전 조작 시도라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뭐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방해를 했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힐러리 클린턴 캠프하고 FBI가 같이 공모해서 조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수장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코미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반역자인지. 제임스 코미 반역 행위했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메일 쓰지 않았습니까? 예? 33,000개 삭제하지 않았어요? 아이폰 망치로 부수고 블랙베리도 망치로 부수고 그런데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누가 잡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공화당이 대통령을 잡아도 공화당 법무부는 공화당 쪽 진영을 계속 공격하고 민주당이 대통령 잡으면 더더욱 공화당 진영 사람들 잡고 특히 트럼프 아웃사이더라서 더 잡으려고 안달이고 미국 정치가 굉장히 저질이라고 제가 그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르셨던 분들도 아실 겁니다. 깨어나셨을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기소된 이후 저녁에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했다. 이거 아니에요? 혐의가? 하지만 이제 쟁점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어떤 기밀도 모두 다 해제할 수가 있어요. 기밀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밀 해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별장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택에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두로도 기밀 해제가 가능하대요. 지금 법조인들이 얘기한 게. 근데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적어서 했는지 그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특검팀에 여기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 관련된 법 문제들을 보면은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예. 존 드럼 특검 같은 경우 기소 케이스 마이클 서스만이나 이런 인간들 무조건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았어야 되는데 기소는 됐죠. 근데 유죄 판결 안 받은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미국의 슬픈 날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골 단첸코도 역시 이제 그 케이스는 버지니아주에서 열렸는데 그 케이스 역시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미국 국가로서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근데 트럼프 이번 케이스는 어쨌든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막 맞는다고 해요. 플로리다주에서. 그리고 아마 그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게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심원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플로리다 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워싱턴 DC면 무조건 유죄예요. 무조건. 뉴욕이나 이랬으면. 모르겠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또 배심원단 또 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미국의 그런 정치 상황을 보면은 워낙에 엔드타임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많아서 트럼프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부패한 현직 대통령이 조작된 가짜 혐의로 최고 정적을 체포당하게 한 거다. 유력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사실상 끝났어요. 공화당 내에서는 이제 드산테스하고 그 지지율 차이도 더 벌어졌고 지금 61%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그것도 2,5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오늘 지난주 2, 3일 동안 지난주부터 아마 이번 주 초까지 그렇게 2, 3일 동안 2,500명 대상으로 한 건데 꽤 정확한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61%, 론 디샌티스가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 대선을 조작하고 훔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하고 메릭 가랜드 현 법무장관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자기를 이렇게 기소해서 법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백악관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근데 일단 법적으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정 싸움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대요. 대통령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그 유죄는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상 셀프 사면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그것까지 이제 노리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유죄를 판결을 받더라도 그럼 내가 대통령 돼서 셀프 사면을 할 거야 이렇게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너네들 국민 여러분 유죄 판결 받는 사람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카드 쓰겠죠.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플로리다주 유리한 플로리다주에서 이 법정 케이스가 벌어지긴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무조건 바이든 특검 임명해서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아마 특검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도 바이든을 조사하겠느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법무장관까지 정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임기는 거의 복수의 임기로 될 것 같아요. 예, 복수에 불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보면은 일단은 그리고 중국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때려잡는데 올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FBI하고 CIA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물갈이 하겠다고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선포했고 이미 사실상 어느 정도 미국에서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분열이 될 대로 됐고 뭐 이런 이슈도 그렇지만 뭐 트랜스젠더 이슈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비판적 인종이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이제 트럼프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기후 변화 요 세 가지 이슈.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자꾸 어린이들 자녀들한테 주입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미국이 이제 끝없는 분열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양쪽 진영이 전혀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분열의 국가, 바야흐로 분열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돼도 계속 분열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잭 스미스 특검을 두고는 깡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살인 청부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받아요. 잭 스미스 보면은 얼굴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로리다주 자택에 보관하던 수백 건 기밀 문건이 다양한 개인 소지품과 뒤섞여 박스에 보관돼 있었다면서 모든 상자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난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밀들 자기가 가져왔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 공화당 진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거 다 모른다. 기밀인지 아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이 이러한 기밀 문건을 갖고 있을 자격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트럼프가 수많은 기밀 문건을 계속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꾸몄고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와서 USA를 연호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충격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it's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